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의 교육 내비게이션 정안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을철 성장 덕목 첫 번째 성공감을 맛보자 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소주제는 창의성 스킬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 입니다. 얼핏 보면 창의성 스킬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 하는 첫 번째 덕목인 성공감을 맛보자와 관련성이 매우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얼핏 보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통해서 실천해보고 또한 그러한 작은 성공들이 이어져서 큰 성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목표 달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그마한 문제를 측면에서도 자기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을 때 성공감이 더 높아지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창의성 스킬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라는 주제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60일강 창의성 스킬로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성 스킬에는 일반적으로 A 영역의 스킬과 B 영역의 스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A 영역은 경험과 지식의 영역의 스킬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반면에 B 영역은 자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하여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A 영역의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 영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의 경험 내 창의성 스킬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A 영역의 창의성 스킬에는 브레인스토밍 기법과 스캠퍼 기법이 있습니다. 먼저 A 영역의 대표적인 기법인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레인스토밍의 어원의 의미는 머릿속에서 폭풍이 일어나 미친 짓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창의성 스킬 면에서 얘기하자면 어떤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분출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브레인은 뇌, 스토밍은 폭풍. 그래서 뇌에서 폭풍처럼 분출해낸다라는 어원에서 보듯이 A 영역의 대표적인 스킬인 브레인스토밍은 어떤 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무수히 분출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규칙을 적용했을 때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비판을 금지한다. 두 번째는 자유스러운 아이디어를 내도록 허용해 준다. 세 번째는 질보다 양. 네 번째는 결합과 개선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네 가지 규칙을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비판 금지입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시간과 평가하는 시간을 분리하여 아이디어를 부담없이 내도록 해줘야 합니다. 진행 규칙을 정해 비판하는 시간을 별도로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스러운 아이디어 허용입니다. 아이디어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의견을 낼 뿐이지 그 아이디어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채택해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은 아이디어 목록을 얻기 위해서 엉뚱한 의견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권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가정을 새로운 시각을 통해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더 나은 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이 질을 낳는다라는 격언에 따라 문제 해결을 꾀하는 것으로 발상의 다양성을 끌어올리는 규칙입니다. 많은 숫자의 아이디어가 제시될수록 효과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합과 개선입니다. 이는 무임승차라고도 하는데 주어진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더 나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1+1이 3이 될 수 있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더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피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영역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영역인 A 영역과는 다르게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으로서 창의성 스킬에는 강제 연결법과 소음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강제 연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제 연결의 의의입니다.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나 개념을 강제로 연결하거나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틀에 벗어나 새롭게 생각하는 역발상적인 사고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이란 문제 해결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사고를 해야 합니다. 창의성이란 오일드와는 관계가 없는 개념으로 기존의 지식과 경험의 영역인 이 영역이 아닌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영역인 P에서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강제 연결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적용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단계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제 선택입니다.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본인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한 개를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제로 음식 만들기, 운동하기, 여행하기, 책 출간하기, 바둑 배우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 만들기 과제에 대해서 새로운 김치 피자를 만들어 보자라는 과제를 선정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과제를 선정했으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징검다리를 선택합니다. 징검다리는 사전이나 책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선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한글 대사전을 활용하여 그 해당된 무작위로 해당된 페이지 한 곳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서 새 우리말 근사전 565페이지를 펴면 거기에는 까마귀, 까막눈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까마귀를 징검다리로 선정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따라서 징검다리가 선택됐습니다. 셋째는 이러한 징검다리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을 적어봅니다. 까마귀 하면 생각나는 것을 적어보는 겁니다. 까마귀는 잡식성이다. 그리고 무엇을 까마귀는 잘 망각해 본다. 까마귀는 검정색이다. 까마귀는 굉장히 자기 가족들을 아끼는 이다. 그 다음에 등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것과 아이디어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이 네 번째 다음 단계는 생각나는 것과 과제를 강제 연결해 봅니다. 그러면 다양한 재료를 넣는다. 잡식성. 망각한다. 관련한 여러 가지 말귀를 꽂아 놓는다. 검정색은 가장자리 또는 가운데에 검정 포인트를 준다. 가족회. 그러면 다양한 크기를 다양하게 해본다. 뭐 등등등 이처럼 생각나는 것과 까마귀하고 생각나는 것과 이 과제하고 강제로 연결을 해 봅니다. 다섯 번째는 생각나는 것과 과제를 강제 연결한 아이디어를 기록해 봅니다. 앞 단계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전부 정리하고 도출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평가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 보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실행 계획을 작성 실행하고 그 결과에서 피드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강제 연결법은 제일교포로서 크게 사업상으로 성공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회사를 키우려고 하던 시절에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창의성 방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해본 바로는 상당히 아이디어를 만드는 탁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직접 한 번씩 해보고 가능하다면 여러 번 실습을 통해서 잘 활용하시면 이와 같은 스킬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창의성 스킬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가을철 성장 목록 두 번째 좋은 습관을 만들자 라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